퇴근길 이 시각 경기 지역 미세먼지 상황과 내일의 날씨까지 알려드리는 오후웨더 시간이죠. 먼저 경기도 31개 시군의 기후톡파원 직접 연결해서 현장 날씨와 재생에너지 관련된 아리백 날씨 알아보겠는데요. 오늘은 포천 연결합니다. 경기도 포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오명실 상임이사님 모셔볼게요.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명실입니다. 네. 오늘 포천은 일기예보 보니까 아침에 좀 선선하다가 낮에 확 더워지던데요. 직접 느끼실 때는 어떠셨나요? 네, 포천은 산도 많고 높은 건물들도 많이 없어서 아침 저녁으로 기온차가 큰 편이에요. 밤 사이에 땅이 금방 식어서 아침 공기가 확실히 선선하더라고요. 하늘은 종일 맑았지만 낮엔 햇볕이 강해가지고 더웠어요. 네. 그래서 반일하신 분들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오늘 하루 땀을 꽤 흘리셨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밭일 하는 분들과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오늘 낮에 땀 꽤 많이 흘리셨을 것 같다. 벌써 오명실 상임이사님은 일기예보하시는 관점이 다르네요. 오늘 포천 시민햇빛발전소 1호기, 2호기, 3호기 발전량은 어느 정도 나왔을까요? 네, 어제 최고의 발전량은 1.89메가와트시였는데요. 오늘은 6시 기준으로 1.78메가와트시 발전되었고요. 또 어제는 총 발전 시간이 6시간 30분이었는데 오늘은 6시간이네요. 다행히 날이 맑아서 발전량은 아주 뜨겁습니다. 6시간 반이면은 정말 발전 잘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내일 태양광 발전도 낙관하시나요? 어떤가요? 네, 내일 예보상으로는 오전에 맑고 오후에는 점차 흐려지지만 오후 2시까지는 발전량이 꽤 잘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네. 다만 오후엔 구름이 많아지면서 발전량은 다소 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달에 보니까요. 대진대학교 테크노파크 부지에 시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소 설치하려다가 계획이 좀 꼬였다 그러셨는데요. 정식 공모 통해서 포천 시민햇빛 조합이 선정이 됐는데 나중에 이 다른 조합이 개입하면서 부지 사용이 불투명해졌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뒤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그 건으로 인해서 조금 많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저희는 경기도 조례에 근거해서 임대료를 연 19만 원에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는데요. 태양광 업체에서 만든 에너지 협동조합이 갑자기 대진 테크노파크에 1년에 650만 원의 임대료를 제한했어요. 네. 30배가 넘는 금액이죠. 그 에너지 협동조합은 경기에너지협의회 회원조합도 아니고요. 그래서 아주 당황스러웠던 우리 햇빛조합은 대진 테크노파크의 시민차용 에너지 협동조합에 취재하고 공익사업 목적, 조합원 이익 창출 등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책임 등 문제 제기를 하니까 마지못해서 1kW에 35,000원의 임대료를 저희 조합에 제한했어요. 네. 그리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서 협상을 위해서 몇 차례 회의 일정을 잡았는데요. 성사가 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업체에서 설립한 조합에서는 태양광 발전소 설치 후 많은 임대료를 내도 수익 발생에 큰 무리는 아니니 그렇게 과도하게 제한했겠지만요. 그러나 우리 시민참여형 조합의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료를 받는 사례가 드러나면 앞으로는 공공부지에 발전소를 설치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포천조합은 단순히 과도한 임대료의 문제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상 시간에 충분히 얘기하려고 하는데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네요. 그러니까 이게 전례가 되면 사례가 되면은 앞으로 점점 더 임대료 올리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럴수록 시민 참여형 조합이 참여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이 문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저희도 같이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네. 공공부지에서 시민조합이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이제 느껴지는데요. 공익적인 취지로 시작한 일이니까 좋은 방향으로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끝으로 이사님 계신 포천시 포천동의 내일 날씨는 어떤가요? 네, 내일 포천은 아침에는 맑고 오후엔 구름이 좀 많아진다고 해요. 아침 기온은 17도 정도니까 아침 산책하기에 좋겠고요. 낮엔 28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요즘 포천시청 근처에 공공기관을 짓기 위한 공터 부지가 있는데요. 그곳에 건물을 짓기 전에 임시로 유채꽃밭을 만들어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예쁜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유채꽃이 거의 질 때라서 이번 주말 햇살 좋을 때 한번 다녀가시면 노란빛이 더 예쁘게 사진에 담길 것 같습니다. 아하, 포천시청 근처에요. 공터 부지에 유채꽃밭을 만들어 놨다. 네, 아하, 유채꽃 하면 저희는 제주도만 떠올리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유채꽃 보고 싶으신 분들 포천에 가셔도 되겠네요. 네, 예. 환영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포천 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의 오명실 상임이사님이셨습니다. 이사님 오늘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미세먼지와 날씨 알아봐야죠. 경기 지역 초미세먼지 상황. OBS 라디오 정보센터의 노광준 프로듀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는 어떤가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점점점입니다. 오존주의보가 곳곳에 있고요. 대기질에서 곳곳에 이슈가 있는데요. 네. 우선 에어 경기도 지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초미세먼지 상황 경기도 동서남북 가운데 다 좋거나 보통인데 딱 한 군데만 나쁨으로 나오고 있어요. 어딜까요? 딱 한 군데입니다. 왜 그것도 그런지 빨간색이야. 모르겠어요. 와. 의왕시 덕영대로 166, 즉 네. 의왕시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근처. 여기가 네. 92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무슨 사고가 있나요? 여기만요. 주변에는 다 보통 또는 좋음이거든요. 네. 이 초미세먼지 어쨌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또 어린이집 근처잖아요. 부곡동 청소년 문화의 집 근처 의왕시입니다. 여기만 초미세먼지 매우 나쁨으로 나오고 있다. 네. 미세먼지는 전반적으로 원활합니다. 보통 또는 좋음이고요. 오존. 오존주의보. 자, 보시죠. 그림 보시면 경기 북부 파주, 양주, 의정부, 고양 나쁨으로 나오고 있고요. 경기도 중부 지역 광명, 과천, 군포, 안양, 의왕, 수원, 화성 다 오존 나쁨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 일부 지역도 나쁨으로 나오고 그러네요. 있고요. 반면 동부 지역인 경기도 동부인 남양주,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이쪽은 오존 지수 보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쪽으로 완전히 나쁨이네요. 맞아요. 저기가. 예, 서해안 쪽으로 경기 북부부터 중부까지 오존 지수 나쁘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오후 6시 기준 에어 경기도 자료입니다. 자, 이제 내일 날씨 살펴볼까요? 네, 내일 날씨 건너가기 전에 지금 이 시각 체감 기온이 어제보다 한 3도 정도 높은데요. 서울이 지금 이 시간 30.3도입니다. 서울이요. 예, 30.3도이고 수원이 28.3도, 인천이 27.3도. 그러니까 이제 곳곳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져 있겠죠. 올라갈 수밖에 없네요. 자, 이런 가운데 내일 날씨는요. 수도권은 낮 기온이 올라서 덥겠습니다. 그런데 덥고. 대전 밑으로는 비가 내일하고 모레에 거쳐서 좀 거칠게 올 것 같습니다. 예, 예상 강수량을 보면요. 일단 제주도 오늘부터 장맛비 시작됐죠. 네. 내일 모레, 그러니까 토요일 요즘엔 토요일마다 비 오는데 주말이면 비가 와요, 요즘. 다음 주 토요일까지도 비 소식이 예보가 돼 있어요. 또, 예, 네. 평일은 괜찮다가 토요일마다 비 오는 그러면 또 전설 대기는 같은 좋아질 2025년. 테니까. 네. 어쨌든 좀 거칠게 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인데요. 네. 제주도 예상 강수량 내일 내일 모레 50에서 120mm 예상돼 있고요. 네. 부산, 울산, 경남 지역 80mm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리산 부근 100mm 넘게 올 것 같다. 광주, 전남도 최고 80mm 예상되고 전남, 남해안 120mm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대전 위의 수도권은 그나마 좀 약한 비가 예상이 됩니다. 경기 남부는 5에서 40mm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은 좀 더 자세하게 볼게요. 내일 오전 오명실 기후특파원 말씀대로 내일 오전에는 경기도는 햇빛 쨍쨍입니다. 네.
19도로 시작해서요. 덥구나 하는 정도까지 오는데 오후 3시부터 흐리기 시작하더니 자정부터 빗방울이 떨어질 예정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계속 비 오다가 오후 정도에 잠깐 개고 일요일 날 오후에 또 비가 온다. 요 정도 패턴으로 계속될 것 같습니다. 네. 대기가 오존 지수가 나빠지면 비가 한 번씩 와주는. 그나저나 하여튼 대전 밑으로 좀 거칠게 천둥 많이 올수 있기 번개까지 많이 올 수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이 재난 대비가 좀 철저해야 될 것 그러네요. 같습니다. 또 재난 대비. 네. 네. 경기도 지역도 주말엔 똑같이 비가 오고요. 그렇습니다. 네. 눈에 띄는 경기도 기후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네, 이게 그 참 이것도 중요한 사항인데 시간 관계상 짧게 전해드려서 좀 아쉽네요. 이 중소기업들도 수출을 많이 하는데 이 ESG 장벽이 계속 높아지는데 ESG 진단 평가비를 어떻게 부담할 거냐. 그렇죠. 중소기업들이. 예, 경기도가 그래서 중소기업 ESG 진단 평가비 전액 지원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전액을 지원한다고요. 예, 그 여기에 선정이 되면 온라인 진단부터 현장 평가까지 전 과정 무료. 경기도가 다 지원을 하고요. 사업 대상은 경기도 내에 본사와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네. ESG 우수 평가 기업에게는 금융 수출 인센티브도 연계한다고 하니까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ESG 지원팀으로 문의해 보시면 좋은 결과 올 것 같습니다. 네.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ESG가 낯선 분들 아직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뜻하는데요. 네. 주로 이제 수출 장벽에서 유럽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물품을 하는데 이거 탄소 배출 어떻게 되느냐 또는 이게 친환경이냐 친환경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관세 면제해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무역 장벽이 들어오는 것을 뜻합니다. 네. 자, 노광준 PD와는 잠시 후 기후 리포트에서 다시 뵙고요. 변화의 중심 기회의 경기 경기도와 함께합니다.